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의 학교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학교가 끝나고 산길을 내려오던 날이었다. 학교가 늦게 끝났던 만큼 산길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찰나에 어딘가에서 갑자기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소녀가 내는 소리였는데 학생은 호기심에 그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저기 왜 울어? 아빠 동굴에 들어가셨는데 나오질 않아.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문자하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어. 학생은 소녀가 가리키는 동굴 쪽을 쳐다보았다. 우는 소녀가 불쌍했던 학생은 소녀에게 자신의 어깨를 잡으려 한 뒤 함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가도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안에 안 계시는데? 소녀는 답변이 없었다. 어깨는 계속 잡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는 소녀가 이상해 학생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곳엔 몸통 없이 두 팔만이 피를 뚝뚝 흘린 채로 소년을 붙잡고 있었다. 4명의 사람이 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너무 어두워져 근처에 있는 산장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4개의 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각 방마다 옆방과 이어지는 문이 있어 서로 만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은 A, B, C, D는 차례로 각 방에 들어갔죠. 밤이 깊은 후 심심했던 A의 방으로 때마침 B, C, D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A의 방에서 4명이 다 같이 모여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A가 말했습니다. 야, 어젯밤 게임 재밌었지?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말했죠. 뭔 소리야? 어젯밤은 다들 잠만 잤잖아. 너희야말로 무슨 소리야? 어제 분명 너희가 문 열고... 순간 A는 말을 멈췄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 방문을 바라보니 방문엔 절대 열 수 없게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분명 문을 열고 애들이 들어왔었는데 A가 어젯밤 만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군대 야간 순찰 중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국경선 근처의 최전방 부대라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호돌일병이 근무 중 졸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소녀가 그에게 아저씨 저 건빵 좀요 라고 말했고 호돌일병은 여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아저씨는 건빵 없는데?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거 아는데? 그 말을 듣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주머니엔 정말 건빵이 있었고 호돌일병은 바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번 야간 순찰 때 이번엔 소녀가 정말로 눈앞에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음료수 주세요. 일병은 마찬가지로 아저씨는 음료수 없어 라고 말했고 소녀는 또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거 아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역시나 뒤져보니 음료수가 있었고 신기한 나머지 호돌일병은 자신이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음료수를 소녀에게 건네줬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음료수가 안 따져. 아저씨가 따줘. 일병이 소녀에게 음료수를 받아들고 따려는 순간 누군가 일병의 따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호돌일병은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호돌일병을 깨운 건 선임이었습니다. 선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러다가 수류탄 터져서 죽으면 어쩌려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손엔 캔음료가 아닌 수류탄이 쥐어져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열려는 듯 고리에 손가락을 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호돌일병의 귓가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쉽다. 꿈속에서 캔음료를 따달라고 했던 소녀. 너는 어쩌면... 어떤 연예인이 강릉에서 늦은 촬영을 끝내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매니저와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옆차에는 엄마와 꼬마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운전 중이던 매니저는 그걸 보고 옆에 달리는 차 안에 꼬마가 귀엽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예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니저는 놀라 물었죠. 왜 그러세요? 저거 차가 아니야.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은 속도로 뛰고 있어.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A에게는 룸메이트가 4명 있었다. 그중 한 룸메이트는 목류병이 있었는데 그의 목류병은 잠든 채로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A가 그 룸메이트에게 왜 자꾸 다른 애들 머리를 치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룸메이트는 말했다. 내가 매일 밤 꿈을 꾸는데 수박들이 많이 놓여있는 밭이 나오거든? 난 항상 수박을 먹으려고 이건나 아니건나 수박을 쳐보는데 맨날 며칠이 지나도 수박이 익어있지 않더라고. 순간 A는 소름이 돋았다. 수박을 두들겼을 때 만약 수박이 익어있었다면 칼을 들고 쪼개어 먹었겠지?
늦은 밤까지 술을 먹고 막차가 끊긴 한 대학생이 친구의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잠들고 술 기운 때문인지 잠이 잘 오지 않던 민수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다 방 벽에 걸려있는 여인의 초상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자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다니 한편으론 음흉하면서도 누가 봐도 아리따운 초상화이긴 했기에 민수도 그 초상화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잠에 들게 되었다. 다음날 민수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벽에 걸어놓은 초상화 뭐냐? 변태새끼. 초상화 이쁘더라. 뭔 소리야? 내 방에 초상화가 어디 있다고. 취미는 봐봐 저기. 어? 초상화가 있던 곳엔 액자가 아닌 창문이 있었다.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옛날에 영수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영수의 아버지는 옷에 흰 색깔 꽃을 달고 집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본 영수는 아빠, 오늘 엄청 멋있는데요? 라고 하며 아빠에게 장난스레 말을 걸었다. 허허, 그러냐? 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영수는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수는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의 옷에도 아빠와 똑같은 꽃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영수는 요즘 저런 꽃이 유행인 건가? 하며 생각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좀 전 꽃을 달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가 버스에 치여 죽어 있었다. 영수는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다. 설마 저 꽃이 죽음을 알려주는 꽃?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 영수가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할 때였다. 버스에 타자마자 보이는 건 하나같이 하얀 꽃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들과 버스기사. 영수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바로 버스에서 내려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싹하게도 뉴스에 아침에 봤던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모두 죽었다는 내용의 속보가 방송됐다. 영수는 이제 정말로 섬뜩함을 느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영수는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수를 하고 난 뒤 영수는 거울을 보았다. 영수의 옷에는 하얀 꽃이 달려 있었다. 현수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 떠드는 소리가 나서 살짝 눈을 떠보니 처녀 귀신 2명이 책꽂이 위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현수는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을 하였다. 야, 제 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 쟤 안 자고 있거든. 회사원 A가 밤늦게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오랜 근무에 지쳤던 A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컴퓨터를 켜 인터넷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임이라고 적힌 사이트가 하나 있어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기막히게 사무실 불이 꺼지는 것이었다. 그러고선 화면엔 섬찟한 여성의 얼굴이 나왔는데 남자는 섬뜩함에 사이트를 끄려 했지만 마우스가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코드를 뽑아 강제 종료를 하기 위해 남자는 허리를 숙여 책상 밑을 바라보았다. 책상 및 컴퓨터 코드는 이미 전부 뽑혀져 있는 상태였다.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다. 선생님은 항상 그 아이가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알림장에 오늘의 분실물을 적게 하였고 아이의 엄마는 알림장을 보며 매일 학교에서 물건만 2~3개씩 잃어버리고 오는 아이를 크게 걱정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웬일인지 아이는 소지품을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선생님은 무척 기뻐했고 아이를 크게 칭찬했다. 아이는 이 사실을 빨리 엄마에게 알리고 싶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일까? 신호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뛰어나가던 아이는 그만 트럭에 치이고 말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한 가지.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시체 일부분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엄마는 죽은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알림장이 나왔고 엄마는 알림장을 열어보았다. 알림장을 열어보니 어제 날짜로 분실물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잃어버린 것, 내 머리.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까지 4정거장쯤 남았을까? 앞문으로 어떤 여자가 한 명 버스에 탔는데 긴 머리카락 사이로 노란 눈동자를 가진 묘한 분위기의 음침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누구 찾는 사람이라도 있는 듯 버스 안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는데 여자가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건지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여자는 점점 내 자리 근처로 다가왔다. 나는 무서운 마음에 다른 승객들처럼 마치 그 여자가 안 보인다는 듯 애써 먼 곳을 응시하였고 여자는 그런 날 유심히 바라보더니 내 뒷자리로 이동했다. 휴, 다행이다. 마음이 놓인 나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다가 유리 창문으로 내 뒤에서
날 쳐다보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여자는 기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내가 보이지?